0등급 1등급인 사람 중에서도 이런 단계를 마지막에 레벨업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0등급 1등급도 이 사람들은 평생 쳐도 3, 4등급을 못 넘어가는데 그렇게 오래 안 쳐도 6, 7등급의 레벨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걸 졸라게 잘. 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부터라도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출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테크닉적으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잘하게 되는 과정의 구조, 시스템적 구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건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건 늘 그게 뭐든 똑같습니다. 내가 춤을 잘 추든 노래를 잘하든 운동을 잘하든 어떤 취미를 잘하든 말을 잘하든 그게 뭐든 똑같은 구조로 딱 세 가지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왼쪽에 유도가 있고요. 중간에 자람이 있고 오른쪽에 확장이 있어요. 이런 구조. 그래서 이 잘하는 걸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볼까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댄스를 그나마 조금 잘해. 춤을 잘 춰요. 그렇죠? 뭐 이게 좀 있으면 이거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과정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이 잘함을 그냥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술에 도착에 가능하게 엄청나게 잘하는 압도적 질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어떤 요령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때 뭐예요? 그거를 이거를 압축해서 증폭하는 게 가능해야 합니다. 댄스 미모처럼 춤을 못 추는 사람 1, 2, 3등급 그냥 춤을 그냥 추는 사람 4, 5, 6등급 춤을 어마어마하게 잘 추는 사람 7, 8, 9등급 이렇게 등급을 한번 매겨봅시다. 뭐 미모와 마찬가지로 춤도 어마어마하게 잘 추는 7, 8, 9등급과 아예 못 추는 1, 자기가 보통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뭐 춤이든 뭐든 대충 요 언저리쯤 어디를 왔다 갔다 거립니다. 춤을 못 춘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 춤을 오래 췄으니까 춤을 취미로 이렇게 종종 남들은 춤을 안 추는데 남들은 춤이 취미도 아니고 그리고 남들은 춤도 잘 안 추는데 나는 종종 춰 이렇게 되면 아예 막 1, 2등급 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추긴 추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잘 춰 보이는 얼추는 추는 4, 5, 6등급 같긴 한데 왜냐면 일반인들보다 춤을 자주 추고 종종 추니까 또 취미고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얼추 추는 것처럼 4, 5, 6등급 같은데 근데 뭔가 춤을 항상 추는 사람 치고는 뭔가 그렇게 잘 춘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지. 이게 현실 아닌가요? 이게 뭐 기타를 치든 뭐 춤을 추든 뭐 노래를 부르든 그게 뭐든 뭔가 다 애매하고 어설프고 어중간하고 다 이렇지 않던가요?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나 뭐 기타 친다, 나 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한다, 나 춤춘다, 뭐 나 무슨 운동한다, 나 축구한다, 나 뭐 헬스한다 등등 뭐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일반인들보다는 꾸준히 하니까 얼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안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잘 추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뭔가 못생긴 것도 아니고 안 못생긴 것도 아니고 해서 항상 이 3, 4등급 어디쯤을 왔다리 갔다리 거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평생 그걸 뭐라든 내가 취미가 사진이야. 취미가 사진이든 뭐 춤이든 뭐 요리를 만드는 거든 뭐 그게 뭐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린 이걸 자꾸 뭐 나랑 안 맞는다. 재능이 없는 것 같다. 안 땡기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공통적인 거라서요. 뭔가를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잘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잘하는 요령도 없어서 그게 뭐든 기타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요리를 하든 운동을 하든 다 마찬가지로 요 3, 4등급 어디에서 못생긴 것도 아니고 안 못생긴 것도 아니고 이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적이죠.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딱히 나 뭐가 취미다 뭐 오래 했다 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딱히 뭐 이렇게 대단한 레벨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3, 4가 아니라 6, 7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쁜 사람이 아닌데 이쁜 것도 같기도 하고 이거 뭔가 엄청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약간 착각 정말 재능 있나 이쁜가 잘하는 것 같은데 프로 같은데 라는 냄새를 이런 후천적인 노력으로 풍기는 분들 6, 7등급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말씀드렸던 실패 사례인 3, 4등급이 아니라 6, 7등급의 이 실력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냐. 3, 4등급과 6, 7등급의 결정적 차이, 한계 차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재능 차이가 아니고요. 요령의 있고 없음의 차이. 요령의 있고 없음의 차이. 자, 무슨 뜻이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 돼. 써먹는 재미와 팁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로 갈려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눈덩이 굴리는 증폭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덩이를 요만하게 주먹처럼 작게 만들어도 이렇게 점점 더 굴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되죠.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였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커다란 눈덩이가 돼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덩이를 굴려서 조금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잘하고 아주 잘하게 만드는 증폭의 요령 그리고 그 재미 그 두 가지를 3, 4등급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뭐다? 써먹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철봉은 등치 큰 마동석 같은 사람이 철봉이 유리하겠어요? 저처럼 멸치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멸치가 유리한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런 걸 이해하고 이걸 무슨 컴플렉스, 도망, 회피가 아니라 이거 그냥 온전한 메타인지 객관성에 대한 이해 이렇게 가지는 게 이게 예술의 출발이에요. 예술 별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는 무슨 뭐 기계 체조 같은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한 7, 8, 9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7, 8, 9에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6, 7은 넘어가야 예술이 되는 거예요. 6, 이거 7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 7. 요 6, 7 등급에 가야 예술적 영역이 돼서 우리가 드디어 승자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개성이고 내 스타일이고 뭐 나를 알아주고 있는 그대로 나다운 막 이딴 헛소리인지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아 그냥 정신병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살쪄놓고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그런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찐 사람과 이런 몸매는 다른 거라는 이해조차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6, 7등급에 가야 되는데 생전과도 살면서 6, 7등급의 뭔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아무리 잘해도 이 3, 4등급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써먹어봄. 써먹는 재미와 요령을 모릅니다. 자, 써먹는 재미와 요령이란 부분에서 이거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일상의 대화, 소재, 주제로도 써먹을 수 있고 누군가와 같이 뭔가 함께하는 컨텐츠로도 써먹을 수 있고 또는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잘하는 가치 높은 남자다 또는 꽤 멋있는 사람이라는 어필에도 써먹어 볼 수 있죠. 자기가 배운 거, 하는 거, 할 줄 아는 거를 전혀 써먹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 중 자기가 배운 거 하는 거를 엄청나게 잘하는 경지까지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법칙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할 줄 아는 거를 써먹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거를 엄청나게 잘하는 영역까지 절대로 도달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도달시키지 못해요. 근데 이걸 못해 보통 어디다 써먹는다고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대화의 주제. 함께함의 컨텐츠. 이제 자기 자랑, 이미지 어필. 이런데 주로 써먹습니다. 기본적으로 써먹는 분야조차도 알고 계세요. 대화, 이미지, 컨텐츠. 대화, 컨텐츠, 이미지 이 세 개 분야가 뭐라고요? 써먹을 수 있는 분야라는 이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이해가 만약에 없어. 이 이해가 없어.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하게 돼요. 첫 번째, 혼자서 짱 박혀서 취미로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혼자 춤이다. 그러면 집에서 혼자 춤추. 집에서 혼자 턱걸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이렇게 혼자서 짱 박혀서 취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써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인생에서 써먹는다는 거예요? 응? 써먹는다는 분야가 자기 인생에서 써먹는다는 뜻일까요? 그런 건 없고요. 시장에서 팔리고 먹힌다는 뜻입니다. 즉 써먹는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써먹는다. 밖의 세상에서 써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해 자체도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써먹는 재미와 요령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써먹는의 의미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써먹는 뜻이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통하고 밖의 세상에게 먹히고 소위 해서 하하하 나도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하하하하하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아이가 돈 버는 것까지는 더 다음이고 근데 집에서 혼자 할 땐 아니 아무도 없는데 어디다 그 잘난 척과 생색을 내. 그렇죠. 혼자 할 땐 이게 없어서 나가리고요. 근데 혼자 아닌데요? 저 모임 나가는데요. 동호회 나가는데요. 학원 나가는데요. 거긴 학원 나갔어. 그러면 거기선 네가 먹혀? 그러면 거기선 네가 먹히냐고. 거기선 학원 나가. 그럼 학원 선생님, 학원 원장님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춤 제일 잘 추잖아. 제일 잘 추잖아. 그렇지? 그리고 네가 거기서 뭐 최고 대표도 아닐 거고 사장도 아닐 거고 최고수도 아닐 거고 그러면 어디다 써먹어? 어디다 써먹는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름 춤을 몇 년 이상 췄으면 일반인과 비교하면 졸라게 잘 추는 레벨일 텐데 왜 평생 저 잘 추는 거 못 추는 거 춤 추시는 거 맞아요? 뭔가 춤을 추시던 것 같은데 잘 추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3, 4등급을 왜 못 넘냐? 자기가 하다못해 3, 4등급이 아니고요. 01등급이란 것도 있죠. 바보다 형제? 아니 아예 춤을 춰본 적도 없는 사람 0등급도 있잖아. 근데 이 세상엔 0등급 1등급인 사람 중에서도 이런 단계를 마지막에 레벨업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0등급 1등급도 이 사람들은 평생 쳐도 3, 4등급을 못 넘어가는데 그렇게 오래 안 쳐도 6, 7등급의 레벨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걸 졸라게 잘하. 이 요령이 있어요. 이 경험, 재미, 요령이 있다.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춤을 얼마만큼 쳐? 0단계, 1단계밖에 못 쳐. 그렇지만 어디서? 대화에서 써먹은 경험이 있고 써먹는 재미가 있고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 중에 싹 유도를 해서 은근슬쩍 춤 얘기가 나오도록 잘 빌드업을 잘해.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유도를 잘한다고 자기가 잘하는 이 좁은 겨우 요만큼 정도밖에 못하는 거지만 여기를 써먹고 내가 요만큼밖에 안 돼도 요걸 써먹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이것과 관계없는 이야기, 관계없는 컨텐츠, 관계없는 이미지지만 요거를 살짝 던져서 여기로 유도시키는 경험이 있고 그 재미를 느꼈고 그래서 요령들이 있어.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일본어를 하잖아요. 일본어를 되게 잘하고 싶죠. 이걸 처음부터 일본어를 졸라게 잘해야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어를 써먹으려면 일본어를 꽤나 잘하는 레벨이 먼저 돼야 하냐? 아니요. 틀렸습니다. 일본어를 써먹는다는 건 꽤 잘한 다음에 써먹는 게 아니고요.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써먹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순서가 다른 거예요. 춤을 엄청 잘 추게 되면 써먹을 일이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게 뭐든 하이 레벨이 되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하이 레벨이 되면 다 찾고요. 다 멋있다 그러고요. 써먹을 때가 5만 군데 있습니다. 운동이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언어든 취미든 뭐든 써먹을 수 있는 게 무궁무진 생겨요. 중요한 건 뭐다?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정도의 하이 레벨에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는 게. 근데 우리들은 이 순서를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못 써먹지? 아직은 내가 춤을 그렇게까지 잘 추지 못하니까. 내가 아직 일본어를 그렇게까지 잘하진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본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시험을 봐서 일본어 몇 급을 합격을 해야지. 내가 좀 더 춤을 더 연습하고 또 춤을 더 많이 배웠고 이 정도 춤을 이 정도 출 수 있는 단계까지 더 훈련을 해야지. 이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틀렸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야죠. 나는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하지? 왜 나는 그걸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할까? 왜 잘하지 못하냐? 써먹어 보지 않기 때문에. 써먹는 부분의 경험. 내가 아주 조금밖에 개뿔 아는 게 별로 많지 않아도 심지어 0단계에서 1단계 레벨밖에 안 돼도 내가 대화, 컨텐츠, 이미지에 써먹을 수만 있어요. 그런 경험, 재미, 요령만 힘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인 겁니다. 잘하게 되면 써먹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요만큼밖에 못 자라도 당장 써먹을 수 있어야 잘하게 된다. 이거를 상명학의 교육 철학이자 교육 방식의 두 글자로 상명학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가진 상명학의 독특한 교육 철학이자 교육 방식 두 글자, 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응? 그렇죠. 먼저 선생이 되어라. 먼저 가르쳐라. 선교잖아요, 선교. 너희들은 다 배운 다음에 선생님 되고 다 배운 다음에 누구 가르치고 다 배운 다음에 뭐 써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선생이 되라. 먼저 가르쳐라가 이게 뭐다? 먼저 써먹어라. 그래서 항상 여기 선생님하고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웁니다. 그래서 둘이서 함께 10년을 공부했어요. 그럼 누가 항상 더 발전해 있다? 누가 더 발전해 있다고요? 늘 선생이 저만치 훨씬 더 멀리 앞서가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선생님이 된다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당신이 학생질 평생 하는 것보다 선생질 10년 하는 게 낫습니다. 선생질 10년 하는 게 낫습니다. 누군가 함께하는 컨텐츠에도 자기 이렇게 멋지다 하는 자기 이미지 어필에도 은근슬쩍 낑겨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이게 바로 평범과 비범의 차이다. 이러면 옛날엔 이해 못하셨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능력이 별 볼 일 없으면 평범, 능력이 대단하면 비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데 상명학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네?
뭐가 평범하고 뭐가 비범하다? 자신이 잘났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어필 가능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걸 비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고, 그러니까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령이 있는 거지. 그래서 평범과 비범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어필의 차이, 써먹음의 차이, 그 요령의 차이로 평범과 비범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좌측에 있는 게 그게 유도입니다. 이 잘함의 레벨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심지어 (0단계) (1단계도) 상관없습니다. 잘하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이쪽입니다. 이쪽은 0단계, 1단계밖에 안 돼도요. 여기가 6, 7단계잖아요. 내가 0단계, 1단계밖에 안 돼도 써먹고 요령해서 내가 잘하는 쪽으로 낑겨 넣는 빌드업의 유도 능력이 6, 7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유도의 능력이 6, 7등급이면 여기도 0단계에서 6, 7등급으로 바뀐다. 이거에 맞게 이것이 바뀐다. 이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질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었거나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상묘학을 통해서 배운 걸 한 번도 써먹어 보지도 못한 거예요. 써먹어 본 경험도 없고 재미도 못 느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령, 이 유도의 요령이 이런 레벨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요 부분 뒷부분 이어가도록